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로컬 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푸드 통합 지원 센터 위탁안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첫째 일부터 통합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상임위 심의 직전에 거두어 드렸습니다. 어양점 측은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이 이제는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급기야 내년 선거를 겨냥해 외부 행사장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공직자로서 가져야 할 회의 태도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도심 속 버려졌던 폐철도가 시민의 휴식하는 명소로 바뀌었습니다. 사정 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까지 2.6km에 만들어진 군산 철길 숲이 산책과 러닝, 나들이 장소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0월 17일 금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익산시가 로컬 푸드 직매장 어양점의 푸드 통합 지원센터 위탁안을 돌연 취소했습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 1일부터 통합하기 위해 시의회에 제출한 동의안을 상임위 심의 직전에 철회한 건데요. 어양점 측은 끝까지 잘잘못을 따져보겠다는 입장이어서 갈등은 더욱 심화되고 있습니다. 익산시가 지난 2일 시의회에 상정한 로컬 푸드 직매장 어양점 관리 위탁 동의안입니다. 어양점을 푸드 통합 지원센터가 맡아 운영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새 위탁 기간은 11월 1일부터 2028년 10월 말까지. 하지만 이 같은 동의안은 익산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 심의를 받지 못했습니다. 당초 17일 처리될 예정이었지만 익산시가 하루 전 동의안을 철회했기 때문입니다. 익산시는 어양점 감사 결과 발표와 로컬 푸드 정책 설명회를 여는 등 강경한 자세를 취했다가 갑자기 현 조합의 위탁 기간인 내년 2월 말까지 유지하기로 선회한 겁니다. 시위 철회가서 시끄러우니까. 어양점 측은 관리 동의안 철회는 당연하다는 반응입니다. 익산시가 감사와 청문만 밟은 후 일방적인 위탁 계약 해지를 위해 동의안을 상정한 것은 잘못된 행정행위라는 겁니다. 또 익산시의회와 면담을 갖고 어양점 통폐합 추진에 대한 공청회나 간담회 개최를 요청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잘잘못을 따져보자는 겁니다. 여기에 법적 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최근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청문 조서 열람까지만 하고 처분은 하지도 않은 상태에서 11월 1일부터 하겠다고 지금 위탁동에 올라온 거예요. 당장 다음 달부터 푸드통합지원센터에 어양점을 위탁하려던 익산시. 이를 철회하고 내년 2월 말 위탁 계약 만료까지 지켜보는 것으로 입장을 바꿨지만 어양점 조합원들과의 갈등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농어촌공사가 새만금 산단 사구 공구 매립을 수익성 문제로 포기하려고 한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민주당 이원택 의원은 농어촌공사가 지난 2008년 새만금 산단 사업 시행자로 선정된 이후 17년 동안 절반 수준인 125609만 조성을 완료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새만금청은 산단 활성화를 위해 지난해 농어촌공사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분양가 조정 합의안을 마련했지만 농어촌공사가 지금까지 사구 공구에 대한 업무 이행을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 의원은 정부가 나서 새만금 산단의 조기 완공을 위한 전면적인 관리 감독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익산시가 교육부 평가에서 성과를 인정받아 교육발전특구 추가 사업비 5억 원을 확보했습니다. 교육부는 교육발전특구 시범지역에 대해 1년차 진행 사업을 평가했습니다. 익산 교육발전특구는 교육공동체 지원센터 구축 등 26개 사업을 운영하고 있고 1년차 성과를 인정받아 추가 사업비를 확보했습니다. 한편 익산시는 지난해 교육발전특구 선도지역으로 선정됐으며 내년까지 229억 원을 투입합니다. 국가식품 클러스터가 인접도시와 연결된 통근버스 노선이 없어 노동 환경이 열악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국회 이원택 의원의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국가식품 클러스터 입주기업은 129개 업체에 근로자는 1,825명입니다. 하지만 전주와 완주 등 인접도시로 이어지는 통근버스 노선이 전혀 없어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노동 환경 개선을 위해 대책 마련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가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서 군산항 명칭이 삭제되는 것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해양수산부에 전달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13일까지 진행된 항만법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 예고 기간에 이 같은 의견을 공문으로 해수부에 공식 제출했습니다. 시는 항만명을 군산항에서 새만금항으로 변경하는 것은 군산항의 역사성 퇴색과 항만명 혼선에 따른 부작용 발생이 우려된다며 군산 새만금항으로 표기해야 한다고 제시했습니다. 또 관할구역이 확정되지 않은 새만금항 신항 위치는 표기하지 않는 게 타당하다며 새만금 제2호 방조제 전면 해상 문구는 반드시 삭제돼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익산 도시관리공단으로 추가 이전되는 시설이 4개로 축소됐습니다.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원회는 오늘 익산시가 상정한 도시관리공단 설립 운영조례 개정안을 논의 끝에 수정 가결했습니다. 당초 익산시는 수도산 스포츠센터와 금마축구공원, 파크골프장 공영주차장, 통합주차 관제센터 등 6개 시설을 추가 이전하려 했지만 이 중 웅포 캠핑장과 파크골프장은 제외됐습니다. 시민을 대표하는 시의원들이 회의 도중 스마트폰을 보거나 자리를 이탈하는 모습, 이제 낯설지 않은 풍경이 됐습니다. 급기야 내년 선거를 겨냥해 외부 행사장에서 얼굴 알리기에 나서는 등 공직자 태도에 대한 논란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 16일 열린 군산시의회 임시회, 본회의 시의원과 시장의 질의응답이 이어지며 긴장감이 흐르는 순간 일부 시의원들은 고개를 숙인 채 스마트폰을 들여다봅니다. 누군가는 휴대폰을 놓지 않고 누군가는 조용히 자리를 떠납니다. 표결이 끝난 직후 회의장을 빠져나간 시의원들. 이유는 화장실과 흡연, 사적인 전화통화 등 다양하지만 이탈 시간은 결코 짧지 않습니다. 문제는 회의장을 나선 뒤 끝내 돌아오지 않은 의원도 있었다는 점. 일부 의원들은 본회의장을 벗어나 지역 행사장에서 내년 선거를 겨냥해 얼굴 알리기에 나서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의장을 제외한 22석 가운데 많을 땐 40%가량이 비워지면서 회의장 전체가 휑한 모습이 연출되기도 했습니다. 시의원 전체 출석률은 평균 90%를 넘지만 회의 시작만 하고 중도 이탈하는 이른바 유령 출석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의원님들이 자리 이석이나 공석 또는 딴짓을 하는 건 정말 특별한 사안이 있을 때는 모르겠으나 않은 경우에 관행처럼 내 발언하고 치고 빠진다. 이거는 하지만 이런 이탈에 대해 별다른 제재나 불이익이 없다 보니 시의원들의 무책임한 태도는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의무사항이지 않습니까? 의회에 참여하고 의결을 하는 거에 대해서 동참을 하고 시민을 대신해서 의견을 내야 되는 건데 이분들 개인의 사정과 자기 지역구 관리, 선거 준비에 더 몰입을 하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라는 우려가 엄청 많이 있습니다. 시민단체는 회기 중 무단 이탈은 명백한 공직기강 해이라고 지적합니다. 자리를 비우는 건 단순한 예의 문제를 넘어 시민의 대표자로서 일을 제대로 하지 않는 것입니다. 질의는 행정을 감시하고 정책을 검증하는 가장 중요한 순간인데 그 자리에 없다는 건 시민의 질문을 외면하는 것입니다. 반복되는 자리 이탈, 회의장을 비운 빈자리만큼 시민의 신뢰도 함께 사라지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시의회가 신역세권 세빈유치원 학급 편성을 주민의견 수렴 없이 일방적으로 변경해 민주적 교육행정 원칙을 훼손했다고 비판했습니다. 시의회는 어제 열린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경태 의원이 대표 발의한 군산시 교육정책 투명성 제고와 수요중심 교육시설 운영 개선 요구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건의안에는 도교육청이 공청회나 설명회 등 공식 절차 없이 세빈유치원의 학급 구성을 당초 일반 12학급, 특수 3학급에서 일반과 특수 각각 8학급으로 조정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도교육청이 유아 수요를 잘못 예측하고 학부모 참여권을 침해했다며 학급 편성안을 전면 재검토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다른 지역으로 통학하거나 직장을 다니고 있는 익산 시민에 대한 열차 운임비 지원이 확대됩니다. 강경숙 의원이 발의한 인구 증가 시책 지원조례 개정안이 익산시의회 기획행정위에서 오늘 수정 가결됐습니다. 이에 따라 연간 200만 원 한도 내에서 50%까지 지원되는 열차 운임비는 앞으로 350만 원 한도까지 적용됩니다. 관내로 통학하거나 출퇴근하는 익산 시민은 2019년부터 열차 운임비 지원을 받아왔습니다.
익산 미륵사가 증강현실로 구현돼 일반에 공개됩니다. 국가유산청에 따르면 미륵사를 증강현실로 복원해 내년 2월 8일까지 미륵사지 현장에서 체험 안내센터를 운영합니다. 눈에 착용하는 스마트 글라스를 사용해 미륵사 디지털 복원 과정을 담은 애니메이션을 시청하거나 확대, 축소, 회전 기능으로 건축물 곳곳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미륵사는 7세기 백제무왕 때 창건됐으며 현재는 국보인 미륵사지 석탑만이 남아 있습니다. 이원택 국회의원의 내년 도지사 선거 출마로 공석이 된 민주당 전북도당 위원장의 선출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민주당 도당에 따르면 오는 20일부터 이틀간 후보 공모가 진행됩니다. 후보가 1명이면 찬반 투표로 결정하고 2명 이상이면 권리당원 90%, 대의원 10%로 경선을 진행하게 됩니다. 정치권에서는 윤준병, 이성윤 의원이 경쟁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이 오늘 0시를 기해 독감유행주의보를 발령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지난 9월 28일부터 10월 4일까지 전국 298개 표본 의료기관의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사 환자는 12.1명으로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절기 유행 기준인 1000명당 9.1명을 초과한 겁니다. 도심 속 버려졌던 폐철도가 시민의 휴식 공간으로 바뀌었습니다. 군산시가 오래된 폐철도에 만든 철길숲이 이제는 시민들이 찾는 가을 명소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철로를 따라 자전거를 탄 시민이 지나갑니다. 한때 화물열차가 오가던 철길이 지금은 꽃과 나무로 둘러싸인 도심 속 철길숲으로 재탄생했습니다. 군산시는 지난 2022년부터 사정 삼거리에서 옛 군산화물역까지 2.6km에 160억 원을 들여 군산 철길숲을 조성했습니다. 지난 2007년 이후 열차 운행이 중단되며 어둡고 인적이 끊긴 공간이었지만 17년 만에 시민이 찾는 녹지 공간으로 되살아난 겁니다. 지금은 이렇게 공원이 조성되니까 편하고 좋고 단풍이 물들면 이제 뭐 주위 분이나 뭐 친구들하고 같이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이어서 너무 좋아요. 버려진 선로는 보존하고 그 옆을 따라 조성된 길에는 9만여 그루의 수목을 심어 계절마다 다른 풍경을 선사합니다. 철길숲에는 활력림, 여유림, 추억림, 어울림 4개의 테마숲이 조성됐습니다. 이 가운데 활력림과 어울림 구간이 먼저 개방돼 시민들은 아침 산책과 저녁 러닝, 가족 나들이까지 일상 속 휴식 공간으로 철길숲을 찾고 있습니다. 운동하러 왔습니다. 환경이 너무 변화돼가지고 많은 사람들이 또 운동을 하고 오고. 군산시는 지난달 국가철도공단의 철도 유휴부지 활용사업 공모에 선정돼 내년부터 철길숲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내년부터 개정역과 대하역까지 3.6km에 132억 원을 들여 가로수길과 잔디광장 등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도심 한가운데서 자연을 느낄 수 있는 산책로와 쉼터가 만들어지면서 시민들의 반응이 매우 긍정적이고 또 현재 조성 중인 구간을 넘어 전북대병원 신축부지 방향으로 철길숲을 추가 확대해 군산시 도심 전체를 하나의 녹색 네트워크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입니다. 과거 산업의 흔적 위에 만들어진 숲. 버려진 철길이 다시 사람과 자연이 만나는 공간으로 살아나며 군산의 도시 풍경을 새롭게 바꾸고 있습니다. KCN 뉴스입니다. 군산의 아파트 홍보관에서 불이 나 30여 분 만에 진화됐습니다. 군산 소방서에 따르면 오늘 0시 6분쯤 군산 경장동의 한 아파트 홍보관에서 불이 났습니다. 이 불로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홍보관 내부와 컴퓨터 등 비품이 타 소방서 추산 2억 4천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원광대 총학생회에 특정 정당 당원 모집 관여 의혹과 관련해 5명을 입건했습니다. 익산경찰서는 지난 7월 원광대 총학생회를 압수수색한 후 최근 학생회 관계자 5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앞서 원광대에서는 총학생회를 중심으로 각 단과대 학생회장이 학생들을 특정 정당 당원으로 가입시킨다는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 도당은 성명을 내고 철저한 조사를 촉구한 바 있습니다. 도내 관리 미제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회 한병도 의원이 밝힌 경찰청 국정감사 자료를 보면 전북경찰청의 관리 미제 사건은 2020년 9만 3천여 건에서 올해는 8월 기준 12만 3천여 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관리 미제 사건은 수사 기록만 남은 채 10년 이상 종결되지 못한 사건을 말합니다. 익산 시민이 미세먼지 불법 배출을 감시하게 됩니다. 익산시는 다음 달부터 민간감시원을 운영하기로 하고 8명을 채용할 방침입니다. 익산에 1년 이상 거주하는 20살 이상 운전면허 소지자면 응시할 수 있습니다. 민간감시원은 4인 1조로 편성돼 대기, 악취, 배출업소 환경오염 행위와 공사장 비산먼지 억제 조치 시행 여부, 불법 소각 행위 등을 감시하게 됩니다. 화학사고 없는 안전도시 군산을 위한 화학안전주간 행사가 오는 20일부터 24일까지 열립니다. 군산시는 오는 24일 군산대에서 환경부 화학물질안전원과 전북지방환경청, 화학구조대, 기업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념식을 열고 화학사고 대비와 대응 체계를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군산대 황룡문화원 광장에서 25개 체험과 전시 부스를 운영할 예정입니다. 한편 군산시는 생활화학제품 안전약속 이행협의체와 업무 협약을 체결하고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생산과 소비 확산에 주력할 방침입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완주군이 용진읍 상삼리산성 유적에 대한 발굴 조사를 통해 백제 사비 때 축조된 만경강 유역 핵심 성곽임을 확인했습니다. 완주군은 성벽 안쪽 상층부에서 빗물을 막으려고 백제기와와 점토 덩어리를 함께 깔아 축조한 흔적을 발견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성벽 안쪽에서 집수시설과 주거지, 건물지 흔적과 함께 다량의 백제기와와 토기류가 출토돼 상삼리산성이 백제 사비기에 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상삼리산성이 주변의 마한, 백제 유적과 함께 백제의 만경강 유역 진출과 지배체제 변화를 밝히는 핵심 자료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 전주공장에서 발생한 추락사고와 관련해 경찰이 관련 사무실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의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전북경찰청은 지난 14일 현대차 전주공장에서 숨진 54살 A씨가 소속된 제하청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은 확보한 도급계약 서류 등을 분석해 안전관리 책임 범위를 확인한 뒤 관련자들의 입건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 3일 오후 9시 28분쯤 현대차 전주공장 도장공장에서 철거 작업을 하던 하청 노동자 A씨가 0.6m 아래 계구부 아래로 떨어져 숨지는 사고가 났습니다. 전주에서 불거진 재활용품 외부 반출 의혹과 관련해 경찰이 관련자들을 무더기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전주 안산경찰서는 절도 등 혐의로 전주시 소속 환경관리원과 재활용품 매입 업체 직원 등 57명을 절도 등 혐의로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들은 지난 2월 5일부터 7월 3일까지 전주에서 수거한 재활용품을 사설업체에 넘겨 2,200여만 원의 금품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조만간 범행 가담 정도가 낮은 15명은 경미범죄심사위원회에 회부하고 나머지는 송치할 예정입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입니다. 군산과 서천의 어르신들의 화합과 우정을 다지는 친선체육대회가 군산에서 열렸습니다. 군산시는 오늘 수송체육공원에서 대한노인의 충남 서천군지회와 군산지회 등 6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친선체육대회를 열었습니다. 이번 대회는 군산과 서천의 화합을 다지고 생활체육을 통해 건강과 친선을 다지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올해 대한민국 공감문화대상 대상에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이 선정됐습니다. 한국건축가협회는 최근 대한민국 공감문화대상 최종 심사 결과 대상 수상작으로 공유인 유한회사에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을 선정했다고 밝혔습니다. 프로젝트 리터닝 군산은 군산의 오래된 공간을 재해석해 지역 커뮤니티와 문화활동의 거점으로 되살려낸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습니다. 또 원도심의 오래된 건축물들을 재생해 서로 다른 시대의 건축 양식을 하나의 공간으로 엮어낸 점에서 주목받고 있습니다. 손태희 장학재단이 장학금을 지급합니다. 재단 측에 따르면 세 번째 장학생 선발에 3천여 명이 지원을 했으며 남성 학원 산하 4개 학교 재학생 145명과 전국 단위 선발 학생 133명을 최종 선발했습니다. 이들에게는 장학금 4억 원이 지급됩니다. 장학증서 전달식은 오는 25일 익산 남성고에서 열립니다. 조선문학가 허균의 유배지였던 익산 함라에서 허균의 시선으로 보는 함라 문학여행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익산시와 문화관광재단은 18일부터 19일까지 함라 한옥체험단지 일대에서 허균 유배지 탐방 등 다양한 체험 행사를 진행합니다. 참가자들은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400년 전 허균이 머물렀던 함라의 역사적 가치를 재조명하고 지역의 전통 식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하게 됩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익산시 송악동에서 따뜻한 나눔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송악동 지역사회보장협의체는 착한 가게에 동참한 돼지알을 방문해 현판식을 열고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번에 착한 가게로 참여한 돼지알은 지역 주민의 사랑을 이웃과 나누기 위해 자발적으로 후원에 동참했습니다. 돼지알은 신선한 국내산 돼지고기와 정성 가득한 상차림으로 주민들에게 꾸준히 사랑받는 지역 대표 음식점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도내는 대체로 흐린 가운데 군산은 21도, 익산도 21도를 보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은 16도에서 21도를 보이겠습니다. 익산은 주간 최고 22도를 보이겠고 대체로 맑겠습니다. 군산은 주간 최고 21도를 보이겠고 바다의 물결은 최고 3.5m로 다소 높게 일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